안녕하세요. 오늘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현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복권에 당첨되자마자 폭주한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사연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할지 꿈꿔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행운이 때로는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사연을 통해 알게 될 거예요. 이 사연을 듣고 나면 나도 당첨되면 저런 상황이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가족 계획을 3년간 피임하면서 맞벌이로 열심히 벌어서 장래에 대비한 저축을 해놓자고 결혼 전에 합의해놓고 그대로 실행 중이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잘 설명해 납득시켜둔 상태였죠.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째에 내가 가끔 사던 복권이 고액 당첨됐습니다. 저는 차분히 계획을 지켜가자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다음날 곧장 사표를 내고 왔어요. 돈 많은 데다가 지금까지 모은 저축도 있으니 더는 일 안 해도 돼. 라면서 짓거리는 바보였죠. 그 말에 저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타나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온 아파트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다 들었어. 복권 당첨됐다면서? 자세히 얘기 좀 해봐. 그래서 고막에서 피날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시어머니를 집에 들여놓고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바보는 복권 당첨된 사실을 시댁뿐만 아니라 온 사방의 지인들한테까지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심지어 그 얘기에 환희하는 시어머니한테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 이걸로 커다란 전원주택 신축해서 효도할까 해. 라고 선언했다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친척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끈질기게 사업 전개를 위한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찾아오거나 시어머니가 무식하게 큰 목소리로 외쳐댄 탓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이비 종교 신도귀에도 들어가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기부하라느니 행운을 부르는 물건을 사라느니 난리치거나 부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지경입니다. 휴일에 집에 있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초인종이 울려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다들 우릴 부러워해서 그래. 라며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발 직장은 계속 다니자 분수에 맞게 살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엄마가 이제 힘들게 일 안 해도 된다던데 내가 전업주부 할게. 라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는 무슨 당신 집안일 전혀 안 하잖아. 사람이 놀기만 하면 어떡해. 라고 말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남자한테 돈 쥐어주면 큰일 나겠다 싶어 은행에 갔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장래를 위한 둘이서 함께 모았던 저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돈으로 시어머니 명품 가방, 지갑, 구두 등 백화점에서 호화롭게 쇼핑을 하고 왔더라고. 나한텐 한마디 말도 없이 시어머니의 명품 여행비로 거의 바닥나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결국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에게 상담했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참고 지켜보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럼 더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가 사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 라면서 정말 화를 내셨어요. 이혼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렇게 호통치셨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냐? 신나게 며느리 몰래 재산 낭비에 대서 며느리를 울려놓고도 부끄럽지 않아. 그제야 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금액은 다시 돌아왔지만 정금 가서 핸드폰을 바꿀 때까지 이상한 사람들, 자칭 친척 등이 찾아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정말이지 한계였습니다. 결혼할 때 우선은 맞벌이로 돈을 모아 장래에 대비하잔 계획에 제일 먼저 찬성한 것도 시아버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장래를 내다보며 사는 건 부모가 되려면 매우 중요한 일이란다. 일단은 둘이서 할 만큼 해보거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협조할 테니 라고요.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기보단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시아버지한테 하나하나 짚어 혼나기 전까진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이해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야 못 뻔하죠. 이혼 직후부터 엄청 연락해댔어요. 당신이 없는 식탁은 어쩜 이리도 고요한 걸까? 이게 내 죄겠지? 알아. 나도 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약간 어긋났을 뿐이야. 그렇지? 함께 손잡고 미래를 꿈꾸던 시절로. 분명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래, 다시 한번 사랑하는 거부터 시작하자고. 이런 문자가 하루에 30통 넘게 와서 초스피드로 변호사에게 부탁해 접근하지 말 것이라고 단호히 못 박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이 보낸 문자들이 정말 우스웠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감성적인 말들로만 돌아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이혼 협의 때도 남편은 당첨금 내놓으라고 난리였죠. 당첨금은 부부 공동 재산이다. 그러므로 반으로 나눠야 한다. 아내 혼자 독점해선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전 남편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 물론 당첨금을 받을 권리도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첨금은 죄다 내 몫이고 공동재산 절반 위자료 받고 이혼했습니다. 사실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은 건 함께 장래를 꿈꾸던 사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돈이 우선이었고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첨금은 원래 계획대로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고 언젠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함께 꿈을 키워나가려고 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래의 아이를 키우려면 성실하게 분수에 맞는 생활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도 사람의 본 모습을 가려주진 못하더군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연은 짧지만 엄청 강력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돈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당연시 그 돈을 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멋있는 시아버지도 존경스럽고요. 시아버지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분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시아버지마저 그런 식이었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갑작스러운 행운이 왔을 때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